아까 맞아요. 복원은 뼈를 복원시킨다 생각하면 돼요. 뼈와 관련된 거.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복원을 쓰면 돼. 아니면 어깨 뼈를 원래대로 복원시킨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 디스크에 뭐 골자, 스퍼, 골자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디스크 처방에 복원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는 책에 보면 스퍼, 골자에 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고 그냥 모든 뼈에 대한 걸 복원시킨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아파도 석회화됐다. 그럼 복원을 같이 놔줘도 효과가 있네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복원은 이 가운데 선과 제일 바깥선의 가운데 아까 뼈를 타고 들어간다. 복원은 3개거든. 여기 하나. 아직도 안 자고 있어요. 원이가 복원에 관심이 많구나. 니 오늘 4번째인데 계속 봐야 돼. 이렇게 나오면 돼요. 복원.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안쪽에 목혈이 있거든요. 목이잖아요. 간. 목혈은 예를 들어서 안충혈, 뭐 결막염 뭐 이런 게 간에 열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행간사 놓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목혈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바닥 피부병. 우리 그 사진에 보면은 우리 밴드 사진에 올린 것 중에 보면 손바닥 뭐 이런 치료한 것도 나올 텐데 그게 꼭 목혈을 놓거든요. 목혈은 손바닥 피부병에 꼭 기억하고 손바닥 피부병에 놓을 때 환책에 놓는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목혈은 3등분선입니다. 그래서 역시 뼈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피부만 안 뚫고 나오니까 그냥 좀 넣으면 돼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혈은 손바닥 피부병.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손바닥 땀 날 때도 나요. 손바닥에 수장 한출. 그때 뭐 후계를 같이 추가한다 뭐 이런 동시치면 나오는데 하여튼 목혈은 손바닥 피부병을 꼭 기억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있나? 등장? 등장 현금이니까 뭘? 침 줘봐. 증장은 키를 키우는 성장치 맞으러 온 애들 증장을 놔주거든요. 증장. 자, 손에는 그 수해혈이 있어요. 해독침이거든요. 마취지통, 뭐 입 벗고 나서 아픈 거. 근데 화혈을 살주는 거잖아요. 재통창량 계속의 화. 어디가 예를 들어서 발목 삐었다, 뭐 아니면 수술하고 뭐 어디가 아프다 이래도 화혈만 막 살려도 통증은 줄어드는 건 통증은 화니까. 근데 수해가 어쨌든 막 얘기할 때는 소부는 여기고 수해는 그것보다 조금 뭐 아래쪽에 하는데 그냥 소부 놓으면 돼. 그러니까 뭐 해는 해독한다 할 때 해자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진단도 맞고 치료도 그것도 맞는데 효과가 잘 안 나는 사람 중에 양방에서 막 치료 많이 하고 양약 많이 먹고 뭐 입원에 막 오래 있다 하여튼 아니면 쓸데없는 막 침 많이 맞고 왔다든지 일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중에는 효과가 바로 잘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보통 그럴 때 족해를 먼저 놓는데 아까 또 해독이라 했잖아요. 외과 수술하고 나서 아프다 이런 거. 하여튼 통증 줄여드는 나중에 책 찾아보고 참고를 하세요. 근데 하여튼 그냥 소부 놓으면 된다. 소부는 이 횡문상에서 이 뼈 제일 가운데다 놓으면 되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증장은 4번째, 5번째 손가락 요 뼈 마디 가운데에다 2개를 놓거든요. 위쪽 끝에서 하나 놓고 밑쪽 끝에서 하나 놓는다고. 그래서 증장 이거는 성장침은 세트로 하면 돼요. 한 달 약 일주일에 2번 침 맞고 아니면 3번 침 맞고 자기 한의원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그러니까 한 달에 침 8번 아니면 10번과 약 묶어서 뭐 얼마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리고 항상 오면 키 먼저 재잖아요. 재고 이제 침을 놓고 갈 때 키를 한 번 더 재요. 그러면 커져 있어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갈 때만 재면 되고. 왜냐면
침 맞고 나면 이만큼 크거든. 크게 표현하자면.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. 그럼 그 다음날 왔을 때는 전날 갈 때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게 요만큼 안 가 있다는 거지. 근데 거기서 또 맞으면 또 이렇게 크거든. 또 이렇게 줄어들고 또 크고 줄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선보다 안 내려가는 때가 와요. 그럼 그만큼은 고정인 거예요. 그래서 성장 오면은 또 물어봐야 되는 건 작년에 얼마 컸노? 재작년에 얼마 컸노? 올해 얼마 컸노? 자연적으로도 1년에 크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나 작년에 하나도 안 컸어요. 작년에 1cm 컸을라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근데 얘들이 한 달에 1cm 큰다든지 뭐 한 달에 2, 3cm 큰다든지 이런 거는 유의성 있게 큰 거잖아요. 그러면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. 근데 자연적으로도 크는 만큼 컸으면은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성장판이 다쳤다고 산지고 다쳤다고 하는 애들도 큰 사랑을 받고 안 다쳤다는데도 안 큰 사랑을 받거든요.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거는 그렇더라. 그래서 안 해보면 이거는 모르더라. 그래서 첫 달을 해보고 나서 유의미하게 크면 계속 해보면 된다. 그때까지. 근데 한 달 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으면 오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.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 빠진 얘기 있나?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한 달 세트를 묶어서 하면 돼. 그리고 성장침은 1시간 유침이거든요. 침 맞고 1시간 있다가 갈 때 재고.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있네. 오전에 온 애들은 오전에 오라 하더라고. 오후에 온 애는 오후에 오라 그러고. 왜냐면 하루 사이에도 키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는 조건을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. 그래서 온 날 일정한 시간대에 오게 하는 게 좋고,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시간 유침인데 요즘 애들 복수로 바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다 큰 애들은 방학 때마다 하자. 세 달하고 세 달 쉬고 세 달하고 세 달 쉬고 뭐 이런다든지 뭐 방학 때마다 하다든지. 그리고 이거는 뼈로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녹용을 써도 좋다는 거지. 뼈를 보호하는 거. 그래서 어쨌든 한 달 프로그램을 묶어서 하면은 좋아요. 실장님 우리 태훈이 차트. 근데 나는 요즘은 뭐 꼭 부탁해서 하는 사람 아니면 이걸 잘 안 해주거든. 왜냐면 1시간 동안 배들을 차리라고 그래서 대연정 가라고 난 그러지. 아이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치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장 미용 이런 건 나는 이제 안 한다. 비만 성장 미용 이런 건 나는 안 합니다. 이러면서 하지. 근데 이거는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아까 성장판 다쳤다는데도 안 크는 사람이 있고 안 다쳤다는데도 큰 하여튼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댔잖아요. 어른도 커요. 40 넘은 아줌마인데도 노이가 크더라고. 그래서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. 전에 한 50 안 되는 나이 많은 여자가 왔는데 그 나이에도 키 작은 게 아닌 거야. 일단 해봅시다 했는데 크더라고. 그래서 이건 안 해보면 모른다. 얘는 초등학교 때 왔던 거 지금 중학생인데 한 왔을 때 162cm고 지금 167인가 그렇거든요. 왔을 때 이거보다 더 작겠구나. 158, 155 뭐 이럴 때부터 했네. 그럼 이렇게 쟀거든요. 이게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재는 거거든요. 그럼 침 맞고 갈 때 재는 거라서 155, 155.6, 155.4인데 또 15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다가 150에서 156.5가 되는 거. 그러면 이게 벌써 5월 1일인데 5월 15일이잖아요. 그 사이에 1cm 이렇게 1.5cm 이렇게 커버리는 거지. 이거는 유의미한 변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7.9 이제 거의 170, 167, 8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계속 지는 막 왜 이렇게 안 커요? 이거밖에 안 커요 하지만은 지금은 얘만 이것도 많이 컸다 이거거든. 또 손에 빠진 거. 정장을 가르쳐 줘야지. 아예 진짜 20년도 그래서 정장은 원래는 이쪽 방향에서 자꾸 이렇게 놓는데 뼈가 뼈가
대가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도 대가리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 대가리 사이하고 이쪽 대가리 사이에 놓는다 생각하면 되거든요. 잠만 잘 주무시네. 잠만 잠이 안 오네. 그러니까 복원을 지어야 깨웠어. 이 원장님 전에 증장 맞고 크더라고요. 이 원장님 맞아. 디자인이랑 맞고 컸다 나서라. 맞다. 자, 이거는 내가 침을 놓을 때 손을 여기다 대고 놓잖아요. 침 끝이 내 손끝에 느껴지는가를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건 다음에 강론에서 하여튼 정장혈이 여기 있다. 이거는 정장에 쓴다. 그러면 또 뭐 있노? 손가락에 빠진 거 있어요. 기억 안 나는데. 그 다음에 가운데 선 제일 가운데가 중간혈이거든요. 뼈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탁 놓으면 돼. 내나 요 조그만 거 들고 중간, 대간, 소간. 그러니까 중간에서 바로 옆으로 가요. 그게 대간. 그거하고 요거하고 가운데 하나나 소간. 그 다음에 요거는 3등분선, 부간, 외간이 있는데 5개거든요. 모든 산증이에요. 산증에서. 그 다음에 전립선 남들 얘기하는 그럴 때 놓거든요. 중간, 대간, 소간, 부간, 외간이 여기 있어요. 중간, 대간, 소간, 부간, 외간. 중자는 어깨 아픈 데 쓰거든요. 근데 작용 범위가 넓어. 여기서 낙침, 목 아프든 어깨 아프든 견갑, 간, 견배, 견갑, 그다음에 어깨 앞, 뒤, 옆 다 들어요. 중자는 작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원래는 중자, 중선 이렇게 혈자리가 2개거든요. 역시 이거도. 근데 중자만 잘 놓으면은 싹 날아가기 때문에 중선은 안 놔도 돼. 나는 안 놔요. 보통 원래는 중자, 중선을 같이 쓴다고 되어 있어요. 이게 50견이든 뭐든 간에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목 디스크 이래도 중자 쓰고 하거든요. 자, 중자는 엄지손가락 교과서적으로는 얘의 제일 가운데 선 수직선과 여기 그 선에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여기서 그 선에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은 근육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. 모든 혈자리는 뼈와 뼈 사이, 근육과 뼈 사이, 근육과 근육 사이 이렇게 하여튼 홈이 있어요. 뭐든지. 여기서 역시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. 역시 이것도 놓을 때는 손등에다 내 손가락을 놓거든요. 이 침이 내 손에 느껴지나까지 놓는 거예요. 들어갈 때까지 놓는다 그랬잖아요. 항상 침은 빨리 돌리면 좋아요. 빨리 돌려야 살살살살 빨리 돌리면 안 아프게, 덜 아프게. 그리고 침은 밀어 넣지 말고 살살살살 돌리기만 하면 솔솔솔솔 들어가거든요. 그것도 중요한 거는 밀어 넣으면 아무 방향이나 사실은 다 가거든요. 그러면 내 치열과 방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살살살살 돌리면 지가 알아서 방향을 찾아 살살살살 들어가거든요. 그래야지 지혈자리가 맞다는 거지. 지금이라면 손등에 볼록볼록 손등까지 왔거든요. 그럼 멈추면 돼. 자 이제 어깨 좀 움직여 주세요.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도를 여기 90도, 여기 90도에서 이렇게 놓을 때 손등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는 게 정상 각도거든요. 그래서 막 아픈데요 이거는 니도 아냐 나는 안 돼 라고 가지만 사실은 이거 해보면 돼. 이렇게 해보면서 아까보다 더 내려가면은 더 좋구나 이렇게
하면 되거든요. 피부가 수직이죠. 이렇게 있을 때 손 모양이 바뀌면 침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. 지금 딱 놨을 때 지금 이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.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 뼈에 받치면 아니라는 거지. 넣다 보면 요 뼈에 받치거든요. 그럼 아니라고. 그래서 항상 손을 이렇게 대고 넣는 게 침끝이 느껴지네 하면 이제 다 왔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. 아까 얘 놓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래 가지고 놓는 거는 여기서 들어간 침이 요 손끝으로 느껴지나를 보는 거예요. 느껴져야지 침 방향이 맞는 거예요. 그게 안 느껴지면 중간에 뼈에 맞으면 방향이 틀렸거나 입구가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라고 생각하면 돼요. 요 상백, 중백도 마찬가지로 놓을 때 항상 손등에 놓을 때는 손바닥에 내가 손을 대고 이렇게 놓고 손바닥에 놓을 때는 손등에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. 중간은 놔둘게요. 그럼 팔 끝났나? 자, 누구 바지 갈아입고 다리로 갑시다.